네, 이어서 뉴스 이때이 코너입니다. 이번 달 들어 포항 쪽 코로나19 확진자가 산발적 집단 감염을 통해 발생하면서 역대 최대 하루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두 자릿수 확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이 그동안 확진자 다수가 나왔던 외국인 모임과 또 공단 사업체, 이 피아노 학원 등의 소위 감염 포위망이 형성되면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보면서도 또 새로운 감염이 발생하지 않을까 긴장하는 모습인데요. 관련 소식을 김대기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이달 들어 포항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하루 평균 확진자가 두 자릿수를 보였죠? 코로나19 발병 이후 포항은 가장 큰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1일 확진자 7명이 발생한 걸 시작으로 4일에는 확진자 24명이 나왔습니다. 네. 또 광복절 연휴 첫날인 14일에는 47명이 발생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달 들어 오늘 0시 기준으로 포항 지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281명이 발생해 하루 평균 15.6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예.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집단 감염 때문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대표적인 집단 감염원으로는 지난 2일 첫 확진자가 나온 외국인 모임 관련입니다. 예. 이 모임은 포항에 거주하는 태국인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클럽을 빌려서 놀기도 했습니다. 음. 최초 확진자가 나온 이후 빠르게 확산돼 오늘 0시까지 외국인 모임발 확진자 54명이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언어 소통이 어렵고 불법 체류자 등의 문제로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안마 등 지역의 150여 개 업소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310여 명에 대한 검체를 완료했습니다. 예. 기존 접촉자 외에 새로운 접촉자에 의한 확진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외국인 모임 관련 외에도 집단 감염으로 또 많은 확진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공단 업체 관련 61명이 발생했고 양덕 학원 관련 34명, 효자 목욕탕 관련 21명이 각각 발생했습니다. 네. 공단 확진이 잇따르면서 포스코는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을 2인까지로 제한하는 등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휴가 또는 타 지역 출장 복귀 전에는 PCR 검사를 받도록 했고 통근 버스에서도 한 칸씩 뛰어앉기 등을 음.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와중에 방역 당국이 당초 우려했던 대로 그 지난 광복절 연휴에 또 확진자가 대량 발생하면서 큰 혼란을 겪기도 했어요. 네, 지난 광복절 연휴 3일 동안 확진자 87명이 발생했습니다. 네. 지난 14일에는 47명이 발생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15일 24명, 16일 16명이 각각 확진됐습니다. 이때 역시 공단 사업장과 피아노 학원 관련 기존 확진자 접촉 등 산발적 집단 감염으로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는데요. 당시 포항시는 양덕 장성 지역 주민들의 검체를 위해 KTX 포항역과 난강 하우스토리 앞 공터에 임시 선별 검사소를 설치하고 검체했습니다. 예. 하지만 궂은 날씨에 시민들이 몰리면서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예. 이 북구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이 그 광복절 연휴 이후에 좀 안정세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광복절 연휴 이후인 17일과 18일 모두 각각 확진자 12명이 발생했는데요. 어제인 18일 1명을 제외하고는 공단 사업장 관련과 피아노 학원 관련, 외국인 모임 관련 등 기존 접촉이 확인된 경우입니다. 네. 방역당국은 감염 포위망이 형성됐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 지난 연휴 기간 시민과 관광객 이동에 따른 결과가 오늘쯤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루 평균 확진자가 14명을 넘어서고 있는 점도 당국의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조건이 하루 평균 확진자가 20명입니다. 현재 포항 지역의 경우는 이 20명이 육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격상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방역 지침상 일주일 평균 확진자 발생 수가 인구 10만 명당 4명이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예. 포항의 경우 일주일 평균 확진자 발생이 20명이 되면 4단계 격상 조건이 됩니다. 지난 광복절 연휴 기간에는 일주일 평균 확진자가 19.9명이 되면서 4단계 요건 코앞까지 갔었습니다. 음. 오늘 기준으로 최근 일주일 확진자 평균은 18.8명을 기록 중입니다. 포항시는 4단계 상향과 관련해 지역 민생 경제에 영향이 큰 만큼 부담이 되는 입장입니다. 네. 네. 하지만 또 다른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재확산 기미가 보이면 4단계 상향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이런 와중에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친 포항 지역의 경찰관이 그 돌파 감염 사례가 좀 있었어요. 네, 포항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산하 한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위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A 경위의 자녀가 북구 양덕동에 있는 한 학원에 다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A 경위는 앞서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하고 항체 형성 기간인 2주가 지났지만 돌파 감염이 된 겁니다. 북부서는 A 경위 확진에 따라 해당 파출소 직원 23명을 대상으로 검체를 진행했고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 경위가 밀접 접촉한 직원 6명은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예. 자, 그리고 포항시가 올 추석을 앞두고 발행하는 그 포항사랑 상품권 판매를 두고 판매 현장의 금융권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강행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소식입니까? 네, 포항시는 오는 추석을 앞두고 다음 달 7일부터 관내 금융기관 점포를 통해 포항사랑 상품권 500억 원을 10% 할인 판매할 계획입니다. 네. 하지만 7일이 포함된 9월 첫째 주는 지역 금융권 직원 상당수가 백신 접종이 예정된 시기입니다. 앞서 포항시가 민원인 접촉이 많은 금융권 직원을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로 정하고 8월 말부터 9월 10일까지 1차 접종을 받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뭐 백신 접종에 따른 업무 공백 같은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현장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탁상 행정이 아니냐 이런 비난이 나오는 거군요. 네, 금융권은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고려해 판매 개시일을 9월 13일로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포항시는 이를 일축했습니다. 예. 포항사랑 상품권 판매 날이면 영업정당 4명가량은 여기에 매달려야 할 정도로 손님들이 크게 몰립니다. 그만큼 현금 거래량도 많아집니다. 네, 그렇죠. 직원들은 백신 접종 후 정상 컨디션이 아닌 상황에서 금융사고도 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금융권 직원들의 상당한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데 포항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이에 대해 포항시는 추석 2주 전인 9월 7일 상품권 판매를 하는 것이 시민들이 명절 장보기를 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시민들이 상품권을 사고 2주 정도 시간이 있어야 여유 있게 장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당초 금융권 직원들이 요청한 13일에 판매를 시작하면 일주일밖에 시간이 없어 시민들이 장보기 촉박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5월에 발생했던 사건이죠. 그 조건 만남 성매매 거부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이 가해학생들이 재판을 받으면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요. 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보복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남성 3명과 여학생 4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네. 가해 학생 가운데 B양 등은 성매매 거부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중 한 명인 C양의 강요로 인해 폭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면서 가해자 간 공방이 예상됩니다. B양 측 변호인은 같이 폭행을 한 건 맞지만 C양이 우월적인 위치에 있어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C양 측은 뭐 제기한 폭행 강요 등에 대해서 뭐 부적절한 주장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다고요. 네, C양 측 변호인은 가해자 모두 다 같이 책임이 있는 사건이라면서 일행이 어울리면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폭행 가담 강요는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폭행은 사실상 A씨 등 남성이 합류하면서 본격적으로 행해졌다며 C양이 우월적 지위로 지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오는 9월 15일 열리는 공판에 C양을 증인석에 세워 B양 등의 주장대로 폭행 가담 등을 강요했는지 신문할 예정입니다. 예. 또 검찰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그 의뢰인에게 상대를 구속시켜 주겠다. 뭐 이러면서 금품을 요구해서 받았던 포항 지역 변호사가 또 구속되는 일도 있었어요. 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 3담독은 검찰과의 친분을 거론하며 의뢰인에게 상대를 구속시켜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받은 혐의로 변호사 A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1,0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예. A씨는 이날 법정 구속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의뢰인 B씨로부터 고소 상대를 구속시켜달라는 의뢰를 받자 부장검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2,000만 원을 요구해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A씨는 검찰이 고소 상대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자 돈을 B씨에게 돌려줬습니다. 일단 뭐 A씨 측에서는 변호사 선임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재판부에서는 뭐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재판부는 변호사 선임료로 1,000만 원을 받았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통상적인 비용을 넘어서는 점, 법정 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점, 중간에 돈을 돌려준 점 등을 이유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 재판부는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지위를 망각한 채 자신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 사건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수수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예. 여기까지 살펴보죠. 뉴스윗데이 김대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